저는 사람은 잘 안 바뀐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안 바뀐다. 사람은 언제 바뀌냐면 사랑을 받았을 때 바뀐다고 생각해요. 진짜 사랑을 받아봤을 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향기 내는 사람들의 임정택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는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서 장애인 고용 컨설팅, 또 장애인 고용 솔루션을 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히즈빈스는 장애인 전문가를 양성하는 브랜드입니다. 지금은 중견기업, 대기업에 사내 카페를 만들어서 그 소속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도 해결해주는 모델로서 함께 일하는 시스템들을 지금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에도 저희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 인사총괄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도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사고치거나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나눴거든요. 그리고 오프닝을 딱 하고 한 달이 딱 지났습니다. 근데 그분들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분들 생각보다 너무 안정적이고 일도 잘하시고 오히려 비장애인 분들이 이분들과 서로 인사하면서 더 고마워하세요.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장애인들과 함께 공부하고 일했던 경험이 많지 않아서 선입견이 큰데 한번 같이 일하기 시작하면 한두 달만 딱 지나도 함께 일하는 거에 행복하다. 충분히 이분들도 생산성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타임머신이라는 소셜 미디어를 만들어가지고 상도 받았었어요. 근데 홍콩에 갔는데 한 중국인 친구가 중국에 굶어 죽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창업을 하려고 했지? 다시 생각하다가 결국 창업이라고 하는 것, 비즈니스 하는 것도 사람을 위한 거구나. 그럼 진짜 이 사람의 어려운 것들을 좀 살려내고 도와주고 회복시킬 수 있다면 진짜 비즈니스 창업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는 탁월하게 해야 되고 고객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야 되며 그들의 문제를 차별화돼서 해결할 수 없으면 비즈니스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5개월을 시간을 보내는데 이분들과 친해졌어요. 친해지고 제 고민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비즈니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그거 저도 관심 있어요. 그래서 캐비넷에서 파일을 갖고 와서 저한테 30분 동안 강의를 하시는데 그 안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령, 해외 사례까지 다 스크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신장애 3급을 갖고 계신 분이었고 25년 동안 조현병 때문에 진짜 힘들게 죽을 각오를 하고 사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장애 때문에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구나. 장애가 있어도 꿈이 있고 강점이 있구나. 그리고 장애가 있어도 이분들에게 내가 배울 수 있구나. 그럼 진짜 이분들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의 15%가 장애를 갖고 있는데요. 그 15% 모두 각자마다 꿈과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발견하고 그에 맞는 직무를 연결하고 교육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들고 또 그것을 돕는 매니저를 세우면 얼마든지 비장애인, 장애인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문화 시스템이 만들어지거든요. 처음에 한 명의 장애인 분과 같이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170명이 됐거든요. 오래 일하신 분은 16년간 일을 하고 계세요. 정신병원에 26번을 입퇴원을 반복하고 3번 이상 자살 시도를 하고 근데 그분들이 도움받는 게 아니에요. 저희 향기제약소라는 공장에 로스팅실의 총괄 리더예요. 로스팅을 총괄해서 비장애인들을 도와줘요. 그리고 바리스타 대회 나가면 1등 하시는 분도 나와요. 이분들이 장애인으로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비장애인들을 돕고 한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이 일 하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러너스 아이처럼 일을 하면서 어느 순간 그 한계를 넘어서거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지만 내가 충분히 막 희열감을 느끼는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은 고통스러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매일 기쁘게 일하는 사람 있을까요? 오히려 매일 고통 속에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고통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디폴트 값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 이 일이 초점이 아니라 이 일의 목적이 초점이니까. 이 일을 왜 하는지 Y가 명확한 사람은 이 도구 때문에 흔들리지 않거든요. 저는 사람은 잘 안 바뀐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안 바뀐다. 사람은 언제 바뀌냐면 사랑을 받았을 때 바뀐다고 생각해요. 진짜 사랑을 받아봤을 때. 보통 비즈니스에서는 효율성이 효과성을 만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풋 대비 아웃풋이 놀라워야 되고 그것이 효과를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사람이 바뀌는 건 효율적인 거로 효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갓난아이를 키우는 거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2시간마다 일어나서 얘를 안아주고 먹이고 토하면 또 기저귀 갈고 너무 비효율적인데 예를 들어서 효율성을 위해서 이 옆에다가 젖병을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깨고 싶지 않아서 과연 그 아이는 어떻게 자라게 될 것인가? 그 안아주고 그래도 같이 품어주고 먹여주고 하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아이는 변화되는 것처럼 성인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지금 되게 이제 외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각자가 내가 누구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가, 누구한테 사랑을 주고 싶은가, 그게 충족이 되면 그 다음 단계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랑을 받는 만큼 주는 만큼 사람은 성장한다. 책에서 그런 문구를 봤어요. 환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80억 인구 모두가 그 사람만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쓸모가 있어 없어, 나는 돈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서 많이 주눅들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반드시 당신만의 자리는 있다. 당신이 쓰임받을 곳도 있고 당신이 존재만으로 빛을 발할 곳이 있고 당신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본인의 자리를 기다리고 찾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